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고의 재테크 방법, 집을 지어서 돈을 버는 방법, 즉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으로서 이 6가지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1번과 2번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3번과 4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5번과 6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저의 고객 가운데 대부분은 건축에 대한 비전공자들이었다. 특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모두 건축을 알거나 경험이 많거나 그런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채널을 보니까 이런 소규모 건축 사업이나 집을 짓거나 전원주택 등을 알아보려면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느니, 건축법을 알아야 한다느니, 일조권이나 주차장법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등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오면서 또 지금까지 제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어설픈 건축, 어설픈 건축법, 어설프게 주장법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식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절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 부담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건축을 알아야 땅을 볼 수도 있고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으며 주차장은 몇 대를 두고 일조권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을 어설프게 안다고 해서 최적의 땅을 구하고 최적의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전문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땅을 알아볼 수도 없고 땅을 직접 알아볼 수 없으니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할 것이고, 설계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차피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길인데, 적당히 공부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의사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에게 자신이 어설프게 공부한 의학 이야기를 해대면 이게 병을 치료하는 데 효율적이겠습니까? 그저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당연하듯이, 땅이나 임대 등은 믿을 만한 중개사에게, 건축과 설계는 믿을 만한 건축사에게 딱 맡기는 것이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괜히 이런 걸 공부하겠다고 공부하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극히 기본적인 상식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말을 이해하고 설계에 대한 건축사의 설명을 이해할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압니다. 따로 건축법을, 주차장법을, 일조권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거나 이런 것이 절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로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아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느니, 어떻게 실패를 당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수 있던데, 저는 평생 건축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일에나 리스크는 있습니다. 뭐 아파트, 재건축, 주식, 경매 그 어떠한 일에 문제가 없고 리스크 없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보다도 디벨로퍼는 자신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디벨로퍼 장점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적다고 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얘기를 하나 더 예를 든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잘 알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알게 되면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문가들 치고 디벨로퍼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서 대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알다 보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디벨로퍼들, 우리나라에도 건설회사나 시행사 말고 전문 디벨로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잘 나가는 건설회사 대표들도 대부분 건축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런 거창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건축을 모른다라고 해서 공부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디벨로퍼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디벨로퍼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디벨로퍼가 재테크 방법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어느 재테크 방법보다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테크 방법으로 잘 알려진 주식, 경매, 재건축 등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디벨로퍼가 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고 잘만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5장에서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벨로퍼를 하거나 집을 짓거나 임대를 주거나 매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이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만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대지를 물색하고 선정하고 또는 이 건물이 다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임대를 주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땅이 구해지게 한다고 하면 뭐 설계를 하고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이제 건축사가 필요할 텐데 아마 이 네 사람의 전문가 가운데서 디벨로퍼가 된다고 한다면 이 건축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에서부터 대지 선정, 물론 대지 선정을 공인중개사 하긴 하겠지만 그런 대지에 대한 분석, 그 대지에 어느 정도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건축이 가능할지에 관한 것은 공인중개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에 대지가 선정이 된다 한다고 하면 이 대지에는 어떤 규모의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 어떻게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모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나오면은 예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공사 면적이 나온다 한다면 공사 면적도 나올 것이고 임대 면적 또는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사업성 분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건축사가 이런 모든 일들도 다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연히 설계, 또 건축 허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허가가 났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시공업체 선정이라든지 공사 관리 등 디벨로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축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한다고 하면 세금에 관련된 거는 세무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등기 업무는 이 법무사들이 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 등기 업무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화된 세상이고 모든 분야에는 각각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런 전문가들을 국가에서 배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은 모두 거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등기 업무라든지 또 솔직히 땅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며, 특히 좋은 땅을 구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정보를 잘 아는 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중개 수수료 등을 절약하려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 업무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전문가들을 잘 선정하고, 어차피 이들 전문가들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디벨로퍼가 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3장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런 전문가는 필요한 것인데 쓸데없이 어설프게 자신이 직접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법, 특히 관련되는 것 등을 공부해야 하거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을 갖게 하는 일이며 이런 일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디벨로퍼가 되려는 초보자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를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프로젝트나 대형 사업을 하는 자체적으로 전문팀을 갖추기까지 한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트럼프 같은 사람도 당연히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였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에는 5번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라와 6번 결단력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 구체적인 이런 땅을 구하는 방법, 사업 분석하는 것, 기획, 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